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경기 화성을의 이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인데요. 법무부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차관님, 예전에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헌정사에서 정당 해산 심판이 한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절차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혐의점으로 처음에 시작된 건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디 회합 자리에 가가지고 사제폭탄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내란 음모죄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무죄 나오고 다른 내란 선동이나 이런 쪽에서 유죄가 나오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것 때문에 1심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제 그 당시 정부, 박근혜 정부죠.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인용되었죠.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8대1로 김희수 헌법재판관 제외하고 8대1로 이렇게 인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대입해가지고 한번 지금의 일들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이게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국감에서 오늘 퇴임하시게 된 그 장관께서 이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거는 혹시 그 뒤로 법무부 내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검토 같은 걸 따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네. 여러 언론에서라든지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 후에 법무부에서 별도로 검토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확실히 아무 자료나 아무 검토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예, 사실 그때 한번 살펴보면요. 그때 결국에는 그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결국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 예, 음모죠. 그러니까 실행의 단계에 옮기지 못했으나 음모였다. 그게 인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그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 해산에 이르게 된 것은 그분이 그 정당의 주요 간부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2024년 12월 있었던 계엄을 놓고 봤을 때 계엄은 실제로 실행되었죠? 맞습니까? 네, 실행되었습니다. 내란으로 인정되었습니까? 재판에서? 네, 내란 혐의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2심을 이제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을 앞두고 있죠. 네,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주요 간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의 주요 간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정당이라 보기는 애매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난번에 사실 장관께서 이 1심 판결 결과나 이런 걸 보고 정당 해산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검토가 안 됐다고 이제 차관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심까지 만약에 나오고 이 내란 재판의 결과가 만약에 맞따라 나오면은 법무부 내에서 이걸 다 추진할 수 있다 봅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과 관련된 부분은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지난번과 같은 13년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단순히 그와 같이 대입해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란 재판의 일부분이 상당히 선고가 됐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그거를 판단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차관님, 판단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하는 것일 테고, 물론 이것을 청구하느냐 판단도 해야겠지만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내란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회합해서 음모를 얘기한 사람, 하나는 실제로 내란을 행한 사람, 그리고 정당의 주요 간부, 그리고 그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이렇게 되었을 때 형식 논리상 진행할 걸 검토하겠다는 그 당시 장관의 말이 단순한 말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위협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님, 이것도 한번 여쭤볼 것인 게요. 방금 법무부 얘기했지만 법무부는 단순한 수행 주체에 가깝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그에 대한 별다른 토론 절차 없이 사실 그때 굉장히 빠른 절차로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 거거든요. 황교안 총리의 그런 어떤 회의 주제를 통해 가지고. 국무총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사건과 지금 사건을 비교해봤을 때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문의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고 그 무게를 인식하셨으면 하는 생각인 게요.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윤석열 대통령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재판 청구 가능성이 정성호 장관도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는 본인이 대통령 재직하실 때 이런 재판 청구를 할까 고민했다라는 말씀까지 그 변호인의 증언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 차관과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엄중하고 조심스러운 절차로서 이것이 검토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정치권 일각에서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는 이미 제기한 바가 있고 당연히 아까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그 우신정당 진보당에서 언급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국정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항상 엄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